지금부터 2023학년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의보단 공개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총학생회의보단 공개토론회 진행을 맡은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문용입니다. 공개토론회 진행 순서는 첫 번째 주제 학생사회 단합 고취를 위한 학생자치기구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후보단 자유발언 10분, 그리고 질의응답 25분, 두 번째 주제인 학생의제에 대한 학생자치기구의 대응책에 관하여 후보단 자유발언 10분, 질의응답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회의 모든 내용과 질의응답은 강원대학교 방송국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으며 강원대학교 방송국 유튜브에 업로드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상 후보단의 학생사회 단합 고취를 위한 학생자치기구의 역할 및 책임 주제에 관해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상상후보단 정보 최한결 후보 강동연입니다. 네, 이어서 학생사회 단합 고취를 위한 학생자치기구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사회 단합 고취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사회가 왜 예년처럼 단합이 저조해졌는지 먼저 살피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학생사회 단합 저조율은 사회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기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 기성세대와의 갈등,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로 우리 역시 대립 속에 익숙해졌고 묻어내졌습니다. 조금 더 학생사회 초점을 맞추면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다 함께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대학의 의미에서 취업 걱정 그리고 그에 따른 셀 수 없는 경쟁에 대학의 의미는 쇠퇴해지고 취업률만 강조하는 대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학 문화는 단절되었고 원활한 소통에 있어 불협화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단은 2023학년도의 100년 사회를 위한 학생사회 단합 고취를 위해 학생자치기구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낭만의 캠퍼스를 학우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100년 대동제 기간 동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우분들께서 그동안의 축제 그리고 대면 행사에 대한 갈망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고 모두를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축제 그리고 행사 기간 동안 우리 100명인이 단합된 교류회장이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학생사회의 단합 고취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사와 교류회장이 충분히 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우분들께서 학생자치기구에 많이 기대하고 관심을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후보단은 춘천시 대학연합행사, 아시안컵 치맥 페스티벌, 강원대장정, 봄꽃축제 등 다양한 축제의 장을 통해 새로운 대학 문화를 조성하고 코로나로 지친 학우 여러분들의 청춘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학생사회 단합 고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과 기틀을 우선적으로 갖추겠습니다. 함께 상생하는 구조화를 통해 100년의 미래를 그려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본부에서 강행한 1도1 국립대학의 경우 학생자치기구들의 대표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2022학년도까지 이어진 연장성 덕분에 결과적으로 현재 총장 임기 동안은 통합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통합을 진행한다고 가정하였을 시 충분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1도1 국립대학 논의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통합이 한참 불거졌을 때 학생들의 관심은 표면적으로 뜨거웠지만 용역 결과가 발표되고 시간이 흐른 시점에는 학우들의 관심이 급격히 저조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에게 신뢰를 통해 출범한 학생자치기구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움직임에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 코로나 비상대책위원회, 1도1 대학 TF팀과 같은 크고 작은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가동 태세가 경험이 다소 존재합니다. 하지만 학생자치가 주도하는 사안에 대해서 학우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화는 아직까지 원활히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대학교 최고 의결기구인 학대운영위원회 출석률은 점점 저조해지고 의미 또한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우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출범한 대표성을 갖는 학생자치구 임원인 만큼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대표자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에도 총학생회 후보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선거에서도 당연히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과, 학부, 전공 학생회까지 이런 토론회 문화 자리가 뿌리내려 잡혀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 학생자치구의 역할과 존속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며 후보자 또한 좋은 공약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화를 갖추게 되면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여금 학생자치기구가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대표자는 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화를 후보자는 반드시 만들어 내보고 싶습니다. 학생자치구를 포함한 강원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우들에게 강원대학교에 바라는 이상을 여쭤보며 유권자의 명부를 받았던 지난날의 후보단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었는데요. 많은 학우분들께서 교내 교통안전 개선, 중앙도서관 연장 운영 등 더 나은 백년사회를 위한 건강하고 진취적인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에도 후보단은 각 단과대학 공약 설명회에 참가하여 학우들이 내어주시는 질문 그리고 입후보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중 많은 후보단 분들께서 학생의 신뢰가 저하되는 이유 중 하나로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등급으로만 평가되고 자리막이하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분명히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학우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과 학생자치기구가 우려하는 학생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방식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닌 학생 청원제도 활성화,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한 미래광장 공청회, 토론회 같은 플랫폼을 구축하여 건설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쌍방향의 소통 구조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자치구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학우들과 함께 토론장을 형성하고 원활한 합의점을 도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자치구의 정책 및 사안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시로 말씀드린 교내와 교내 교통환경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에게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한 끝에 공동체 목소리를 개진하여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백령사회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후보단은 백령이 나아가는 올바른 이상에 있어서 단초를 꾀하는 노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후보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상후보단과 학우분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로운 질문자가 없다면 이전에 질문하셨던 분들도 재차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인원별 질문 1개, 꼬리 질문 1개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학우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신 뒤 학과와 성함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산업융합학과 인공학부 재학생의 이정이라고 합니다. 또 강원대학교를 위해서 좋은 공약도가 이제 자리해 주신 후보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상 후보단께서 나눠주신 팜플렛을 통해서 소통 부분에 선상선거대응위원회를 설립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일본 국립대학이나 대학생 입학률 등 강원대학교 내 학생자치를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또는 발의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관련 회의체 개설 및 생각해주신 의제 구축을 위한 플랫폼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일두일 국립대학 그리고 2018년도 단과대학 재구조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학생자치기구는 그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정의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의제가 발생했을 때는 비상대책 가동위원회를 어떻게 빨리 활성화하고 어떻게 확립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출범해야 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실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는 직격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TF팀 같은 경우도 학생자치기구만 임원만 참가하는 것이 아닌 일반 학우들께서도 참가하실 수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구조화를 꼭 마련해 보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43분, 12시 47분까지 질문 없으시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동산학과 1급과 김우신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시고 또 앞서 발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재 학생사회의 단합을 구체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그것이 우리 학생사회가 실질적으로 단합을 이뤄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사후보단이 보는 지금 강원대 학생 사회의 단합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는지 궁금하고 좀 이에 대한 좀 세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까요? 좀 그에 대한 대안이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합에 대해서 오랫동안 학생자치기가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합이 확실히 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은 코로나 팬데믹의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년같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학우들과 직접 마주하며 소통하고 같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체육대회, 백령대동제 그리고 기타 등의 축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단순히 우리 같이 몸소 같이 부딪혔던 사업들은 일회성 사업이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낱말 퀴즈로 하면 학생에서 기프티콘 행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생자치기구에 관심이 저하되고 학생 및 납부율도 저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코로나 학번과 또 비학번 사이에 갈등 유발이 되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아직도 소통하고 또 단합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완전한 안대목으로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년처럼 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장을 먼저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마땅히 좀 누려야 할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학생 자치기구만 소통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에 대한 동의 방안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이 지금 말씀해주신 플랫폼이 실제로 구체화되고 그것이 실현되면서 실질적인 좀 대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이어서 또 꼬리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학생 사회가 단합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데 보면 이번 총학생에서는 총학생의 홈페이지에 청원제도를 실제 도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총학생의 SNS나 그 외에 카카오톡 다양한 형태의 소통 창구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부터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통 창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는 일이 대부분이고 그에 대한 실제 질의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익명 공문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익명 공문장 안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커뮤니티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학생사회의 현실이고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상사후보단이 그 익명 공문장의 의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지난 설명회 때도 답변이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것을 총학생회가 운영하는 앞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그 플랫폼 그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목적이신지 아니면 그 익명 공문장 안에 들어가서 학우들의 의견을 보다 세세히 듣고 그것을 더 현실적으로 접목시켜서 반영하실 것인지 실제적인 그 소통의 지금 한계가 내년 지속되고 거론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익명 공론장, 에브리타임이죠. 대학생으로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또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이 비판을 넘은 비난 그리고 마타도어 그리고 그런 게 굉장히 난무하죠. 사실은 총학생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저도 학생 자치로 경험을 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무조건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수에 따라서 그게 여론이 조성되고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100명 중에 한 명의 의견인데 그게 다수의 의견이 되는 것 것처럼 포장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익명 커뮤니티라는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학생회 홈페이지도 이미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의 익명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저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마타도와 비난, 욕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 자체가 또 특정의 대상이 비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단은 인정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공감대로 여론이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의혹이 더 불거지고 아니면 사실과 전혀 무근한 사진이 조금 불거진다면은 총학생회 차원에서 입장을 낼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청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청원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공약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이 되고 또 유리 팝업장을 통해서 이런 익명 공론장에 대해서 장점을 최대한 우리 총학생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학생청원 제도로 많이 이관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답점을 명확히 해서 그런 소통의 구조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오면서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변화도 이끌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보다 건전한 사회 안에서 건전한 비판과 담론 형성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드린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올해 총학생회 그리고 또 백령연당에서 우리 강원대학교 학력 구성원 간의 수업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응원가가 올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어가서 우리가 하나의 강원대학 백령인으로서 연대할 수 있느냐 그 연대의 수단으로 유익한 방면으로 활용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생명과학대학 1타학번 최종태입니다. 먼저 공약 설명을 준비하신 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인약적 단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면 행사가 많다고 느꼈는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었을 시 단합을 위한 공약의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0년도부터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낭만적인 캠퍼스 라이프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2023년부터 엔데믹이 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동제 그리고 그 외에 캠퍼스 라이프, 봄꽃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다시 비대면으로 형성이 된다면 저희가 이전에 처음으로 진행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저희가 미리 대응되지 못했지만 저희가 한번 경험해봤던 것은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또다시 코로나19와 비슷한 바이러스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행사 그리고 학우분들이 마스크 또는 다른 방법에 있어서 학우분들께서 다양한 거리두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다양한 대면 행사를 통해서 학우분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학우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행사를 다양하게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12시 54분, 57분까지 질문 없을 경우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과대학 화학공학전공 18학번 이윤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렇게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참가하는 그런 자치기구에 대해서 학생들이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해서 이런 점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선진화된 우리보다 학생 자치기구가 선진화대학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장선거 대응위원회 설립 같은 경우에는 학생자치가 오래전부터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는 총장선거 대응위원회를 설립해서 이러한 의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하고 여러분들의 이런 의제를 들어달라, 이런 미래광장의 개방화된 장소에서 이런 토론이나 공청회를 굉장히 많이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강원대학교는 이런 것을 시도해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학우들의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바뀌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셨던 분들도 재차 질문 가능합니다. 현재
시간 57분 1시까지 질문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동산학과 김영신입니다. 아까 부 후보님 말씀해 주셨던 그 공약 보다 학우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새롭게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새롭게 좀 준비하고 구상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로는 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교내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300번 버스가 도입됨에 따라서 셔틀버스 운행이 지금 저희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학우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추천인 명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는 학우분들이 통학하시는 남춘천역까지 그리고 남춘천역에서 학우분들께서 오시는 강원대학교까지 학우분들께서 편안히 오실 수 있는 저희가 셔틀버스 제도를 마련해서 학우분들의 편리성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봄꽃축제나 대동제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더 앞으로 학우분들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어떤 점들을 더 필요로 원하시는지 개선점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수용하고 그리고 수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남춘천역에서 우리 학교까지 들어오는 셔틀버스를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19년에 우리 대학의 300번 버스가 노선이 통과된 교내 통과 노선이 새롭게 유치가 되었을 때 그 조건이 기존의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남춘천역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교내 버스 노선이 새롭게 통과되고 이제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궁금하고 결국 교내 셔틀 노선이 생기기로 어찌됐건 지금 300번 노선이 청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결국 셔틀버스가 실제로 통과됐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면 300번 버스도 있고 셔틀버스도 있고 그렇게 되면 300번 버스도 결국에는 버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버스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 이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300번 노선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고 교차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 후보께서 약간 좀 말씀하신 데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셔틀버스가 도입이 아니라 사실상은 300번 버스 증차 요구와 더불어서 300번 엿을 동차를 하고 특정 기간, 등하굣길의 교통사각지기에 대해서 1회차 그리고 2회차 그 다음에 학우 여러분의 소유 조사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셔틀버스를 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춘천시 버스 팀장 간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내년 춘천시 교내 교통 환경 버스 개선의 노편이 개선되어 있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팅 결과 학우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춘천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논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재학생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배차되어 있는 간격이 30분 간격인데 특정 시간에는 몰리는 시간에는 300번 버스가 15분까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진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래도 부족한 특정 시간에 있다면은 그리고 명절 기간, 주말 기간 그때 특정 시간 셔틀버스로 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렸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이 300번 버스가 도입된 취지도 결국 대학도시 춘천을 소망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학에서 남춘천역까지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노선이 개통이 됐고 그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버스가 운영될 수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셔틀버스가 당연히 학내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요구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쨌든 버스와의 이익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학내 구성원의 편의성이라는 그 이익관계에 있어서 일단 우리 구성원의 이익이 도모될 수 있게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또 새롭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이제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라는 이유로 많은 것들에 대한 제약을 방패막이가 되었다고 일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올 2013학년도에 있어서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 변화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앞서서 도우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약들, 새로운 사업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준비돼서 내년에 펼쳐질 우리 강원대학교 안에서 학생 문화가 보다 건전하고 새롭게 구성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국제과학 전공 17학번 박근혜입니다. 이런 공개 토론회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보다 가까이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2024학년도 총학생회 후보단 공개 토론회 자리에서도 정말 대부분의 참여자가 2023학년도 단과대학 후보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우들의 참여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방식이 궁금합니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소통했던 온라인 그리고 설문조사 이런 것을 조금 타개해 나가고 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하고 여러분들과 마주보면서 공청회 토론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판단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지금 이 자리 공청회 그리고 공약 설명회에도 대부분의 학생자치구 임원만 참가하게 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진화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 같은 경우는 하고 여러분들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도 처음에는 하고 여러분 참여가 저조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통해서 선진화된 학생 자체가 선진화된 그런 대학처럼 공청회의 이런 자리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총장 선거 그리고 TF팀 같은 의제에 대해서도 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적극 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장기적인 해법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잠시만요. 저는 좀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고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해본다는 말씀을 알겠는데, 좀 구체화된 방법은 일단 시도를 많이 해보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뭐 이런 공청회 같은 자리도 좋고요. 아니면은 익명 캠페인도 좋고, 아니면 찾아가는 학우 간담회 방식도 좋습니다. 찾아가는 학우 간담회 같은 경우는 부스 운영식으로 저희가 운영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총학생의 근무 시간, 응여 시간에서 학우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런 테이블에 익명에 대한 투표함을 만들어서 학우 여러분들이 써내려가고 싶은 포스트잇 같은 것을 같이 넣어서 그런 것도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또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 상상후보단의 학생 의제에 대한 학생 자치기구의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 10분 제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상후보단 시작해주세요. 학생의제에 대한 학생자치구의 대응책에 대해 후보단의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의제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 대표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의사가 일체 반영되지 않았던 2018학년도 단과대학 재구조와 2021학년도 1도1 국립대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내 주요 구성원인 학생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본부는 우리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주요 사항을 강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의 대표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정의를 말할 때 정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학생사회가 선진화된 일부 대학을 예시로 강원대학교가 앞으로 가야 하는 비전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의 장인 공청회는 물론 크고 작은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기동이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부분이 학생 의제에 대한 학생자치기구의 대응책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학생 의제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총장선거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2024학년도 강원대학교 총장선거를 대응하기 위한 총장선거 대응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총장선거는 그 어떤 의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사가 투영되지 않았던 2018학년도 단과대학 재구조와 2021학년도 1도1 국립대학 등 학내 주요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총장선거에 우리들의 목소리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던 지난 시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뿐만 아니라 국가거점 국립대 모두 총장선거를 대응할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는 2024학년도 총장선거를 대응하기 위해 학생만 참여하는 위원회가 아닌 학생, 직원연합 선거대응위원회를 설립하여 교수회의 일반적인 투표 비율 산정에 반대 의사를 개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모델을 참고하겠습니다. 사전 총학생회 주최 공청회를 개최하여 총학생회가 제시할 의제에 대해 학우들에게 안내하고 총장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학우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점들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나온 정책들로 학우분들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어떤 후보자를 선동하는지 총장 모의 투표를 진행하여 의견을 받아 교수회에 전달하여 우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최고의결기구인 학대운영위원회를 통해 크고 작은 학내 사안에 대해 의결이 진행되고 학사 운영에 대한 주요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학생회 측에는 학대운영위원회에 참관이 희망하는 학우분들에 한해서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학대운영위원회의 존재를 모를 뿐더러 역할 그리고 의미에 대해 대다수의 학우분들이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학생자치기구 최고의결기구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주요 의제를 다룰 만큼 학우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고취하고 의석을 마땅히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 의제에 대한 학생자치기구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대운영위원회 위원에게 발송하는 일정, 주요 안건 등에 대한 메시지를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SNS에 게시하여 의결권을 가진 학대운영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우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학생회 측의 의거, 중앙운영위원회는 학대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참관을 원하는 회원에 한해서는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회의 참관인의 의사개진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의사개진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운영위원회, 학대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을 통해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 TF팀이 학생자치기구 임원으로 구성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내 주요 의제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화를 고민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본부에서 강행한 단과대학 재구조와 1도1 국립대학은 우리들의 일상을 좌지할 수 있는 강원대학교의 큰 변곡점이다 학생 사회에서 대두되었던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우리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이를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면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단과대학 재구조와 1도1 국립대학과 같은 의제는 대학 구조평가를 대비하는 정책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를 대응하기 위해 본부에서 마련한 정책 그리고 용역 발표를 마친 의제로 우리의 온전한 힘 그리고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자치기구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강원대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의제들에 대해 우리들의 목소리를 개진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도1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강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저희가 약속드린 공약 중 하나인 청정 강원을 통해 지역 인사와 우리들이 직면한 위기와 의제에 대해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대로총학생에서 진행한 강원도지사 후보자 초청 간담회 중
1도1 국립대학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 또한 있었고 후보자가 직접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1도1 국립대학을 저지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교수의 내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학생 대표자의 움직임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기사 발행입니다.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부담이 존재했을 거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개체에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측할 수 없는 의제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 방식 개편을 통해 학생 의제에 대해 쓸수록 방법을 고안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지자체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하고 매개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 의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후보단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상 후보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상 후보단과 학우분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 25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질문자가 없다면 이전에 질문하셨던 분들도 재차 질문하실 수 있고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인원별 1개, 꼬리 질문 1개로 제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식물자 응용과학 전공 17학번 이지훈입니다. 후보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견해를 여쭈고 싶은데요. 1도1 국립대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견해를 듣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의 의도가 저희 후보자 정후보 부후보 한 명씩 아니요, 답변을 드리는 건가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 결과 발표되고 1월에 영상했던 걸 모두 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1도1 국립대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는 있고요. 근데 현재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학생 대표자로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우리들의 의사가 일절 배제된 채 1도1 국립대학을 진행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후보께서 이제 발언을 하실 때 1도1 국립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서 먼저 여쭤봤던 것 같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1도1 국립대라는 것 자체가 학교의 경쟁력을 키우고 장학 혜택 그런 혜택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생명과학대학 용학번 이다은입니다. 앞선 보호님께서 학생운영위원회를 홍보하고 이런 학우분들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서 의사 개진권을 부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의사 개진권이 제가 알고 있는 의결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확대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인원이 모두 존재합니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그 외에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그리고 학과 전공 학생회장, 그리고 생활도서관장, 총동아리 연합회장, 그 외에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의사 개진권을 말씀드린 것은 당연직의 분들에 한해서 의결권이 있는 것이지 일반 학우분들께서 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는 저희가 학우분들께 의견을 수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받기 위해서는 학우분들의 의결권도 어느 정도 존재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일반 학우분들의 의결권이 필요한지 그리고 학우분들의 의결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수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한번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꼬리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앞서 말씀 주신 의결권을 학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여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강원대 학우분들께 의결권을 부여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참석하신 학우분들에 한해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 만약 전체 학우분들께 의결권을 부여했을 경우 참석의 3분의 의결권을 가진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의 경우 학원이 대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도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고 의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운영위원회도 동일합니다. 확대운영위원회 참여하신 학우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의결권을 드릴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의체에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의결권을 가진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학우 그리고 다양한 학우분들께서 의견이 있거나 이 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더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직접 회의체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내어주시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학과 김영준입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던 총장선거대응위원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던 이제 후보자 간의 후보자와의 간담회, 모의 투표 등을 통해 담론을 학생사회 안에서 담론을 형성하고 그것이 또 여론으로 발전되면 아무래도 학생의 명확한 의사를 투표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그 투표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제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냐,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공론화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외에 반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이 직원협의회와 구체적인 또 다른 연대에 대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좀 그 부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총장 선거가 2024년 6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총장 임명 추천 후보자는 이제 6개월 전인 2023년 12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저희가 아직까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부화된다는 논의는 아직까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고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직원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끌어올리고 우리들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제 바라는 지금 4%인데요.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거는 좀 국가 군인제 평균적으로 한 6%까지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공백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1%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그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학생 자치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 투표 비율 산정에 대한 투표권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될 수 있게 그런 공청회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아니면 저희가 또 총장 선거, 그다음에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한 비전에 대해서 같이 협약식을 맺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예,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론을 하기 위한 그런 공론화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그것이 좀 실제로 학생사회 안에 많이 접목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4%에서 6%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다 더 비판적인 견해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를 우리의 목소리를 4%에서 6%로 올려서 2%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 보다 우리의 목소리가 개진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총장선거 대응위원회를 설립해서 우리가 4%에서 6%로 목소리가 2% 올라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우들이 체감하는 학생 대표들이 노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2% 올렸다.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정책에 대한 효능감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앞서 올해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던 충북대의 경우는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성총장까지 논의가 될 만큼 충북대학교 학교 사회 안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만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결국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 정도를 감수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생 의견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10%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총장 선거에 있어서 선례로서 작용하게 될 텐데 우리가 평균치가 6%라고 해서 6%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어떤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학생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이 학생 구성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이 우리가 대학의 주체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칠 수 있고 그것이 응당 우리가 목소리 내고 그것이 투표로 반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2%를 올리는 것을 공약화한다. 이것은 저는 잘못된 그런 정책 설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또 두 분이 또 우리 내년에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장관으로서 활동하게 되신다면 우리 14,000 그리고 우리 강원대학교 3차 캠퍼스까지 해서 23,000명 이상의 학우를 같이 대표해야 될 수 있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더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더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 직선제가 당장 우리가 당면한 주요한 이슈일 수 있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단과대학 재구조화부터 해서 지속적인 학내 의사 결정 과정 간의 학생 그리고 학생 대표자의 역할은 분명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총장 선거가 당장 당면에 있지만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 소멸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위기도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우리 학생자치기구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과 역할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학의 주체인 학생으로서 우리가 대학에 어떻게 요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비판 그리고 노력 그리고 담론은 학우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건실한 논의와 사회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설령 관심이 적더라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력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학우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이 되어야 앞으로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공약에 대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6%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11%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아니면 총장선거로 전면 보이콧할 수 있고 다양한 반응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당연히 수치는 50%, 80%까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6%까지 잡은 이유는 아직까지 그런 선례는 강원대학교에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평균의 수치가 돼서 사람 모범을 좀 보이고 좀 효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2%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북대학교 경우도 말씀해 주셨고 아니면 또 11%까지 끌어올린 전북대학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9년도 학생총회 관련해서 총장직 선제로 인해서 학생총회를 개회하였으나 해당 부분 인원이 모이지 않아 열리지 않았고 작년도에 이슈되었던 1도1 국립대학 같은 경우도 해당 부분 관심도는 굉장히 높았지만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발제하셨던 부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당
계획되지 않은 건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건에 대해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나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 먼저 드리기 전에 그 일도일 국립대학에 대한 지속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 원인을 말씀하신 걸까요? 네, 총장직선제 관련한 학생 총회와 일도일 국립대학 지속성 모두, 그러니까 관심도와 지속성 자체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 그거에 대한 원인을 좀 진단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 견해를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단 학우분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학업적인 측면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학우분들께서는 이 4년제라는 학교에서 졸업장을 따고 그리고 학업에 대해서 취업으로 나가는 목적을 위주로 나가시다 보니까 관심도가 조금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에 관련된 고민이 많은 학우분들이 대다수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학생자치기구의 행사 그리고 학생총회 이런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활동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성 그리고 학우분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짐에 있어 다양한 대책의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일단 학우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위해 이 사태가 얼마나 이 사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강원대학교가 얼마나 이 사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지를 조금 홍보해야 될 방안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우분들께서 학생총회 또는 총장 직선제에 있어서 이 총장 직선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 방안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 되셨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부 후보님께서는 이제 학생총회 관련과 일도일국립대학 모두 학생들이 취업과 본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한 게 맞을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요.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도 다양한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9년도 학생총회의 경우에는 학우분들의 대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우분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기회가 많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도일 국립대학의 경우도 학우분들께서 굉장히 예민하고 많이 관심을 가져준 분야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학우분들이 커뮤니티나 익명 커뮤니티 또는 다양한 비대면 속에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학생총회가 대면적으로 개최가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면서 학우분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꼬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업적 측면을 부각해서 말씀해 주시고, 뭐 코로나19 팬데믹도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학대운영위원회 의사개진권을 통해서 일반 학생분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관심도를 증대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학생 의제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더러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관심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님들께서는 개진하실 것이고, 이 부분들은 학교 차원의 방안과 학생 자치 차원의 방안 두 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차원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학생 자치기구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학생 자치기구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2020학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비대면으로 전락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 2023학년도부터 대면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다양한 학우분들께서 대면 행사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학우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확대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우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해결해 나갈 것인가,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확대운영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차원의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는 저희 학교 학생과 또는 다양한 대학본부와 추가적인 논의, 그리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학우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대학본부에 저희가 목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되셨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좀 의문이 드는 게 결국에는 아까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학업적 측면을 강조하시고 취업에 대한 그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일반 학생분들께서는 체감하실 수 있는 대면 행사에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만 이렇게 학생의제 같은 무거운 주제들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실 개진하실 건지에 대해 여쭤봤는데 해당 부분은 답변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단순히 확대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만이 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학생분들께서는 본인께서 즐거움을 추구하시고 본인이 직접 느끼실 수 있는 행사들을 원하시지 사실 학생의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태반이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작년 1도1 국립대학 같은 경우 이루리를 통해서 교육자를 배포했지만 학생자치기구의 내에 있는 구성원들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허다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정보 전달이 지속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학생자치는 고민하고 대학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진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업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리셨던 것처럼 학우분들의 학업을 우선적으로 다니는 학교다 보니까 이런 학생 의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저희는 학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업적인 측면을 분들께 관심을 먼저 가지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취업 지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자치기구의 다양한 행사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학자치기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유도를 하면 적극적으로 학우분들께서도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면 행사에 대해서 좀 무거운 관심도에 대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우분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여 대학본부에게 목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학우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 그리고 대면적으로 학우분들께 설문조사와 비대면과의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학우분들께서 갖고 있는 의견 그리고 학교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학본부에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학생자치의 역할은 이제는 문화, 행사, 복지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의제에 맞서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 학생들을 대표하는 분들께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해야 될 책임도 있고 그리고 지속성과 관심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가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대학본부에 지속해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책임과 의무들을 다 할 때 제일 기본적인 단합이 형성된다 생각하고 이런 단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33.3% 우리가 3주권 중 하나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장기적인 플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정 후보님께서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단번에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점차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증대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학생자치기구의 책임과 의무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서 말씀해 주셨던 23,000 학우를 대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36분입니다. 39분까지 질문 없을 경우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38분까지 새로운 질문이 없을 경우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 재차 질문도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학과 김현수입니다. 사실상 이번 공개 토론회가 후보단과 공식적으로 학우분들이 같이 대면 형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건 두 분도 지금 단과대 학생을 하고 계셨고 또 이제 총학생회로 나중에 이번 선거 이후에 당선이 되신다면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결국 두 분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분을 다 함께 이제 앞으로 내년도 우리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의 역할에서 또 책임을 다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두 분 간에 어느 정도 함께 준비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각자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 정리를 하신 부분들은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분이 같이 움직이시는 부분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각자 영역을 맡아서 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그런 역할 정리가 되어야 정후부 부후보로서 또 회장 부회장으로서의 그 역할도 명확히 정리가 되고 또 두 분을 따라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 역할에 있어서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역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할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확실히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조금 더 권익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뭐 해결하기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학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뭐 시청과 같은데 논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담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같은 경우는 교내 행사 같은 거에서 많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 교내 그 카페 개선 같은 생활협동조합 같은 교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이제 외부적인 업무와 내부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나눠주신 것 같은데 예, 실제 뭐 이후에 많이 당선되신다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각자의 영역에 있어서 또 우선적으로 책임을 다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찌됐건 두 분이 대표로서 같이 활동하시게 되신다면 그 대표의 역할에 있어서 각자의 부분에 있어서 또 책임을 우선적으로 다해야 될 수 있겠지만 두 분이 대표자이신 만큼 총학생회에서 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또 강원대학교 학생 대표로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책임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까지도 최대한 많이 살펴보실 수 있는 지혜가 함께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학우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단 후보 공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단 분들께서는 학우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상 후보단 정보 최한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학우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마주하면서 소통하는 날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대학 문화를 조성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원대학교에서 배웠던 게 참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채로운 상상이 정말 강원대학교 이상의 꽃피울 수 있을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후보단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부후보 강동현입니다. 일단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 침체되었던 학내 분위기를 저희가 내년 2023학년도 엔데믹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학우분들과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우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학우분들께서 기대하실 수 있는 사업들로 저희 상상후보단이 다양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서 내년에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개 토론회 진행을 맡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개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